네, 내일장 관심주 시간입니다. 린츠홀딩스의 이영환 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그동안 악재가 있었는데 악재가 해소되면서 좀 상승세를 보이는 종목군들 추려오셨다고요? 네, 먼저 깨끗한 나라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과거 파업부터 이 분식회계 상장 폐지 염려까지 굉장히 시끄러웠던 이 대한펄프라는 기업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범 LG가로 인수되면서 기업이 빠르게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이 당사는 주로 포장재로 사용되는 백판지를 제조를 하고요. 제지 사업과 화장지 그리고 기저귀 등을 판매하면서 이 생활용품 사업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굳이 비교를 하자면 LG 생활건강의 생필품 사업부와 거의 동일한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쭉 이렇게 깨끗한 나라에 대해서 들어봤는데요. 근데 재무제표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일부 잠식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네, 조금 위험해 보이는 투자자분도 있을 텐데 모기업이 탄탄하다면 이야기는 좀 달라집니다. 네, 그 앞서 범 LG가로 인수된 이후로 기업이 빠르게 바뀌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모기업이 바로 희성그룹입니다. 이 희성그룹은 LG의 반개 그룹으로 삼성으로 치면 한솔이나 이 보강그룹과 같은 관계에 있는 그룹으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희성전자는 현재 깨끗한 나라의 대주주로 있고요. 지분은 한 54%가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9년도에 희성그룹으로 인수되면서 이 모기업의 지원에 따라서 빠르게 그 재무구조 정상화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희성그룹으로 인수되면서 주주 배제 유상증자를 했었는데요. 그 당시에 유입된 800억으로 차입금 상환에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 결과 3천억에 달하던 총 차입금은 현재 1,600억 수준으로 줄어들었고요. 이자로 나가는 돈이 줄어들게 되다 보니 이 단기 순이익도 흑자로 전환되면서 현금성 자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는 좀 화면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보시고 있는 화면이 바로 그 깨끗한 나라의 재무제표가 되겠습니다. 이제 먼저 파란색 상자부터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총 차입금이 1,600억 수준으로 이 희성그룹에 인수되기 전인 2008년도 대비 절반 정도로 감소를 했습니다. 1,200%에 달하던 이 부채 비율도 263% 수준으로 낮아졌고요. 이 차입금 의존도도 38%까지 감소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빨간 상자를 보시게 되면 이 매출액은 한 해도 빠지지 않고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것이 보이실 겁니다. 생필품이 주로 생활에 꼭 필요한 내수 시장이다 보니 이 경기에 크게 타는 환경도 아니고요. 단지 제지 사업의 특성상 이 원재료인 펄프 가격에 영업이익이 결정되다 보니까 영업이익과 단기순이익은 변동성이 조금 있습니다. 펄프 가격이 안정화되면서 이마저도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이라면 이 재무제표의 일부 잠식도 조만간 해결될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재무제표상으로 보면은 재무사정이 점차 나아지고 있다라는 점을 숫자를 통해서도 깨끗하게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 또 얼마 전에 3자 유상증자를 실시하지 않았습니까? 네, 3자 배정. 네. 예, 이것을 통해서 또 현금이 또 있기 때문에 재무 건전성이 개선될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는 한데 그래도 앞서서 모기업이 상당히 탄탄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유상증자가 실시되고 있는 배경은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네, 일단 모기업이 탄탄함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3자 배정으로 들어온 것도 모기업 계열의 회사거든요. 예. 일단 차입금을 상환한다는 게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통상 이 기업의 재무 구조가 악화되는 가장 빈번한 이유가 매출은 늘어나는데 차입금 때문에 이자로 나가는 돈이 많아서 또다시 자금 수요를 위해서 이 차입금을 늘리는 악순환을 반복하기 때문인데요. 이 당사는 2009년도에 유상증자로 확보된 이 800억으로 차입금을 1차로 줄였었고요. 최근에 이 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서 확보된 400억으로 2차로 차입금을 줄이게 됩니다. 이미 모기업을 통해서 이 차입금에 대한 지급 보증을 받은 터라 이 기업의 신용도가 올라가 이자 비용도 절감했는데 거기다가 최근에 받은 3자 배정 자금은 이 당사의 재무구조 개선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3자 배정을 통해서 들어온 400억의 주요 주주가 범 LG가의 LB 인베스트먼트가 200억, 그리고 이 공적 자금 성향이 강한 산업은행의 산은캐피탈이 100억, 그리고 신한캐피탈이 100억으로 구성되었는데요. 이 LB 인베스트먼트가 들어온 것은 모기업의 의지를 재차 확인하는 것이고요. 이 산은캐피탈은 장기성 자금이기 때문에 깨끗한 나라의 기업 가치가 오르고 있다는 것을 베팅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재무 안정화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평가를 해주셨는데 재무 구조가 안정화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 기업이다 보니까 매출이 어느 정도 나와주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실적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 재무 구조에 대한 염려만 아니면 굉장히 저평가된 기업으로 평가를 할 수가 예. 있습니다. 현재 시총이 1,250억이고요. 액면가 5,000원으로 지금 주가 수준은 액면가 수준에 불과합니다. 더불어서 시총 1,250억의 기업이 작년 매출이 6,300억입니다. 대단하죠? 영업이익을 167억 그리고 당기순이익을 139억을 내고 있습니다. 같은 업종의 LG생활건강이 PER 20배 이상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당사의 주가는 더더욱 저평가된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주요 매출 분야가 백판지와 생활용품 분야로 대략 50%씩 차지를 하고 있고요. 백판지는 원재료인 펄프값에 따라서 이익률이 움직이는 구조인데 이 펄프값이 꾸준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올해는 특히나 이 남미의 펄프 물량 증설 효과가 당사의 추가 호실적을 이끌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 생활용품 분야에서는 기저귀와 화장지 등의 시장 점유율을 꾸준히 늘리고 있고요. 2010년 대비해서 2배 이상 성장한 결과치도 가지고 있습니다. 매출과 영업이익에서 확인되듯이 꾸준히 성장하는 안정형 기업으로 보시면 되고 당기순이익과 자본금에서 확인되듯이 시장의 오해를 불식시키고 주가가 제자리를 찾는 일만 남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주가의 제자리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목표 주가 제시를 해주시죠. 네, 일단 차트를 좀 보시면서 설명을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게 보면 월봉을 보시게 되면 굉장히 지금 오랫동안 행보 구간을 지나고 있죠. 그리고 일봉을 보시거나 주봉을 보시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풍문이 많았던 기업이라 차트도 딱히 깔끔하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일단 최근에 차트가 우상향으로 안정적이게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그 120일선과 60일선이 우상향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흐름을 우리가 체크를 할 수가 있겠고요. 흐름이 아주 좋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7,000원, 손절가는 4,900원으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깨끗한 나라에 대해서 도움 말씀 주셨고요. 두 번째 기업은 또 디오텍입니다. 디오텍 같은 경우에는 또 직원의 횡령 소식이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이런 네. 부분은 다 해결이 된 건가요? 네, 다 반영이 됐습니다.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반영이 다 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지켜보자라는 관점이고요. 작년 9월이었죠. 회사의 재무팀 직원의 43억 정도의 횡령 사건이 있었었고요. 당시 이 사건으로 디오텍은 거래 정지와 함께 상장 폐지 실질 심사에도 들어갔었습니다. 약 40일간 거래 정지 이후에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꽤 큰 금액이다 보니 디오텍이 보유하고 있는 유동자산 250억을 고려하면 이 회사의 영속성이 훼손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횡령 사고 방지를 위해서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요. 그리고 제3자의 시각으로 관리체계 허점을 찾기 위해 회계법인과 컨설팅 계약도 맺었고요. 추가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 작년 3분기에 이 횡령금 전액을 반영해서 떨어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행스러운 부분입니다. 다 해결이 됐는데 일단 재무제표를 살펴보자면은 그래도 횡령 때문인지 이 당기순이익이 적자 전환을 했는데요. 네.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될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당기순이익이 적자 전환이 됐고요. 작년 매출액 150억, 영업이익 12억,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 54억이었습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늘어났고 이 당기순이익은 횡령금 손실 금액을 한 번에 반영하다 보니까 적자로 전환을 했고요. 악재가 마무리됐으면 이제 남은 거는 기업의 성장성이겠죠. 네. 네. 그 디오텍의 매출 구조는 필기 인식 솔루션인 이 디오펜이 40%고요. 전자사전 솔루션인 디오딕이 39% 정도로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중에 디오펜 탑재율이 80% 이상이거든요. 이 S메모 기능이라고 들어보셨죠? 스마트폰에 있는 기능인데 예, 그렇죠. S메모 기능은 삼성에 독점 계약되어 있습니다. 2012년 기준으로 고객사 납품 비중은 삼성이 85% 수준이고요. LG가 10% 정도 됩니다. 이제 포인트는 신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이 음성인식 관련된 사업인데요. 작년 9월 HC 아이랩의 지분을 100% 인수했고요. 음성인식에 이어서는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입니다. 음성인식 기술은 휴대폰뿐만 아니라 에어컨에도 들어가고요. TV에도 들어가고 자동차 등 다양하게 대중화되고 있어 매출 증대에 잠재적인 플러스 요인이 될 것입니다. 그 신규 사업 중에는 OCR 솔루션도 있는데 이것이 바로 새로운 경쟁력이 되겠습니다. 이 OCR 솔루션은 광학 문자 인식기로 스마트폰으로 영어의 텍스트를 찍으면 한글로 번역해주는 기능으로 이미 LG는 작년 말로 계약을 했고요. 삼성과도 올해 납품을 확정 지은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기존 가장 큰 매출처인 이 디오펜이 스마트폰이 한 대 팔 때마다 돈을 받는 이 러닝 로열티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네. 이 OCR 솔루션도 러닝 로열티로 가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올해 LG가 작년보다 2배 이상 늘어난 4천만 대의 스마트폰 판매량을 목표로 하고 있고 삼성은 3억 대를 목표를 하고 있거든요. 이 두 가지 포인트를 보더라도 실적 증가의 주요 요인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스마트 디바이스가 확대됨에 따라서 이 같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외형 성장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아픔을 딛고 그렇다면 외형 성장과 더불어서 주가는 어느 정도까지 오를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네, 뭐 차트를 좀 보겠습니다. 네. 차트를 보시게 되면 횡령 사건 때문에 장기적으로 주가가 소외를 받았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보시게 되면 이 거래 정지 기간도 좀 있었고요. 소외를 받은 기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거래 재개 이후에 기관들의 로스컷 매매도 충분히 다 소화된 모습이거든요. 재차 지금 위치에서 우상향 모습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괜찮아 보입니다. 매수가 현재가 목표가는 기술적으로 6,000원, 손절가는 5,000원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인치홀딩스의 이영환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